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파싱을 할 때 프로퍼티 래퍼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런 API를 만들었어요. 요건 이제 mock API라는 거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만들고 싶으시면 인터넷에다가 mock API라고 검색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API 엔드포인트가 생기게 되면서 요거를 이제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ew resource 해가지고 만드시면 되거든요. mock API 사용 관련은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다룬 게 있어서 제가 영상 고정 링크에 하단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건 이번 영상에서 요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요 데이터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 todo스에다가 데이터 누르고 지금 일단 데이터 구성이 created에 그리고 타이틀, 뷰 카운트 이런 식으로 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뷰 카운트 부분이 지금 int죠.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쵸 그 퀵타입에서 이렇게 파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to the element라는 이런 식으로 파싱을 했어요. 그래서 코더블로 저희가 보시면 to the response에 뷰 카운트를 int로 해놨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API 쪽에 to the API URL에서 이 지금 엔드포인트 있죠. 이 엔드포인트를 제가 호출을 한 거예요. 요게 지금 인터넷에도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 카운트 부분이 int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개발을 하실 때 결국 요거는 서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서버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 숫자로 내려준다고 했는데 이거를 문자열로 내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거를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숫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문자열로 내려왔을 때도 숫자로 받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싱이 되는지 볼게요. 그래서 제가 구조를 잠깐 보자고 하면은 이 API라는 쪽에서 to the API URL로 제가 데이터 태스크 퍼블리셔로 이렇게 API를 호출해요. 그래서 디코드로 지금 to the response라는 제가 방금 코더블로 만든 거로 이제 데이터 파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 볼게요. API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시면 해당하는 데이터 태스크 퍼블리셔를 호출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컨텐트 뷰 쪽에 버튼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제가 가져와서 로드 투두스를 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호출했을 때 로그로 잘 파싱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할리 데이터 가져오게 하면 어떻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투두스가 리시브드 밸류로 잘 들어온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서버에서 우리는 숫자로 준다고 했는데 숫자를 안 주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ock API에서 어떻게 변경하시면 되냐면요. todo스의 edit 요거 누르시고 여기서 내가 변경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게 뷰 카운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뷰 카운트를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뷰 카운트를 저는 숫자 뭐 99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99.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돼요. 그쵸? 숫자는 숫자인데 지금 숫자라고 얘기했는데 숫자인데 문자열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파싱이 안 돼요. 왜냐면 디코더블에서 to the response에서 붙이면 지금 인트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파싱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버 데이터가 변경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자, 호출하면 어떻죠? 그쵸? 지금 인덱스 어쩌고 되어 있으면 코딩 키가 저희는 지금 int value, 뷰 카운트 부분이 int value라고 했는데 지금 스트링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그쵸, 디코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파싱이 안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요, 프로퍼티 래퍼라는 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가 결국에는 스트링으로 넘어왔을 때 이거를 인트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퍼티 래퍼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제 프로퍼티 래퍼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프로퍼티 래퍼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해볼까요? accept string to int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하나 만든다고 볼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거는 뭐 코드블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value, 그래서 left value라고 할게요. 이거는 저희는 int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int. 그런 다음 init으로 우리는 디코딩을 할 때를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디코딩을 인트로 이제 우리가 들어왔을 때 컨테이너 try
디코더. 지금 매개 변수로 디코더로 지금 값이 지금 하나잖아요. 그럴 때는 싱글 밸류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트라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니 쪽에서 어차피 에러가 나겠을 때는 에러를 던지기 때문에 스로우를 이쪽에다 붙여준 거고요. 그래서 이거 방식이 뭐냐면 이제 디코드를 해서 디코드를 하는 컨테이너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스트링 값이다. 스트링 값이 있어요. 트라이로 해서 제 컨테이너 디코드를 해서 지금 들어온 거로, 그쵸, 들어온 값으로 디코딩을 할 건데, 그게 지금 만약에 스트링이 만약에 왔어요. 스트링 값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죠? 랩트 밸류를 인트로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제 스트링을 인트로 만드는 방법은 스트링 밸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자열이 들어오면 인트로 바꿔주는 건데, 스트링을 인트로 못 바꿔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본 인트를 어떤 걸로 할 거냐, 저는 일단은 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랩트 밸류의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파싱 하려고 하는, 들어오려고 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그쵸, 여기서는 스트링 밸류인데 스트링 밸류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인트겠죠. 그러니까 셀프 랩트 밸류에 이제 트라이로 이렇게 디코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컨테이너 디코드. 이 방식은 똑같습니다. 해서 int 셀프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스트링으로, 만약에 우리 그 프로퍼티 래퍼로 적용된 애가 값이 만약에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그쵸,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걔를 int로 바꿔서 내 자신의 값을 랩트 밸류를 0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0으로 하거나 아니면 스트링을 int로 만들어서 얘를 넣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int로, 그쵸, 인트로 디코드해서 바로 넣어주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 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자, 얘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얘를, 저는 이 뷰 카운트가 그냥 인트가 아니라요, 얘는 프로퍼티 래퍼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인트로 받을 거예요 라고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요걸 하실 때는 이렇게 옆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이렇게 한 칸 띄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로퍼티 래퍼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뷰 카운트가 들어오는 애가 어떤 녀석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은 결국에 스트링일 수도 있고 인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값을 프로퍼티 래퍼 자체에서 로직이 타는 거기 때문에 얘를 발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해주시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드 한번 더 하고요. 그리고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잘 파싱이 된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로퍼티 래퍼로 두 가지 타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뭐 예기치 않게 서버에서 이제 이렇게 99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앱이 앱스토어에 올라갔다 그랬을 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에러가 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파싱을 하실 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좀 유연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시 배포를 하면 되지만, 수정해서 배포하면 되지만, 앱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빌드된 파일이 앱스토어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러면 정대리님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인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트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얘를 이렇게 지우면은 넘버로 나오거든요. 업데이트 한번 누르고 데이터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죠? 인트죠. 인트도 잘 파싱이 되는지 볼게요. 이 상태에서 또 데이터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호출하면, 자, 이렇게 호출해도 잘 데이터 파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 래퍼를 활용한 데이터 파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만약에 여러분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강의 요청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아니면 정대리 사이트에 정대리 사이트에 보시면 여기에 강의 요청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어떤 요청하고 싶으시는 강의나 이런 것들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 iOS고요. 전 어떤 강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해 주시면 제가 그걸 반영해서 또 강좌도 촬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